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돌아온 걸까요? 3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EPS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보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시간의 주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 급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광고가 좀 아쉬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디즈니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자제분들을 위해서 이제 장기 투자했을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는 3, 4%를 일단 반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잠깐 화면에도 소개해놨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70센트가 예상됐는데 지금 82센트가 났기 때문에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가입자가 되겠는데요. 가입자가 보시다시피 1억 5천만 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억 4,815만 명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상치보다 좀 늘어났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번에 순 가입자 늘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상치보다 한 3,1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바로 가입자 부분에서 좀 플러스가 났다. 좀 생각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갖고 지금 경쟁 수준만에 들어가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워낙 무리해서 가격을 디즈니 파크에 가격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많이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나름 정해고 같은 거 그런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했고요. 불가피했죠. 저 바바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최대 목표는 수익성이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효율성을 통한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 인적 조정이라든가 다른 조정이 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대규모로 이번에 그 비용을 감소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호재 인식되면서 일단 오늘 주가는 3, 4% 반등하고 있다라고 일단 결론 삼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한 어떤 항목별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내일 또 마저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현재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씩 상승폭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뭔가 내일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이거 CEO가 확실히 역할이 좀 있긴 있네요.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로빈훗입니다. 시장이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거래소 업체잖아요. 아무래도 지난 3개월 동안은 증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연말에 조금씩 좋아지고 연말 랠리까지 간다면 다음 분기 뭔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에 대한 주가 평가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주시장에서 증권적으로 만약 거래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래도 거래대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시장의 화랑에 대한 거래가 손바뀜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거래감이 늘어나면 좋은 의미건 나쁘건 의미건 간에 많은 분들이 소위 그 신용을 많이 합니다. 신용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뭐 계열이라는 통해서 다양한 거래 상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이 특히 로블록스 같은 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은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많고 미국은 소위 IB에서 투자은행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로빈훗은 일단 초기 아직까지 대형 IB에 비해는 아직 초기고 절대적으로 거래 대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분야도 먼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3개월 동안요. 최근 분기가 최근에 극히 뭐 최근 열흘 정도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두세 달 동안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네. 거래 규모라든가 월간 활성화된 트레이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거래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에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죠. 순 매출도 4.8억에서 4.67억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주당 손실은 0.1달러인데 0.0달러,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가 어떻게 돼요? 총 거래 자체가 11%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익은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총거래가 11% 거래되었는데 주식 거래는 13%가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는 무려 55%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또 좋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요즘은 네. 또 이번 현재 진행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으나 증권회사는 향후에 가이던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급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어나지 네. 않습니까?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도 어떤 이런 증권회사의 특징이라 되겠습니다. 다만 활간 활성화된 사용자도 한 16%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아예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매일 5번을 뭐 MTS 보시던 분들도 예. 주가만 계속 떨어지면 속상해서도 안 보잖아요. 딱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의 증권회사나 이런 IB를 볼 때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이제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 투자 그런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인 뉴스일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하스탁입니다. 더치브로스, 미국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커피 체인 강자죠.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장 초반에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네, 최근 주가는 이제 나름 바닥에서 먼저 올라서 반등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뭐 IT나 이런 것들이 더 들썩들썩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는 큰 재미를 못 봤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더치브로스는 우리가 익숙한 건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많이 익숙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뭐 던킨 브랜스나 이런 데서 던킨 도너스 이런 데서 커피 이런 거가 일반적인 건데요. 더치브로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름 그 유기농 음료가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약간 건강 음료를 많이 좀 추구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건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앉아서 마시는 거 위주로 돼 있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었는데 여기는 앉은 자리는 아주 숫자가 적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백종원 다방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네. 약간 규모가 작은데 테이크아웃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 밀집 지역에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브스루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거 막. 매장에 앉아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매우 좁은 곳들 그리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주당 이익이 1센트밖에 안 벌 줄 알았는데 7센트가 벌어서 나름 깜짝 실적을 그렇죠. 발표했고요. 네. 매출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한마디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순현금 흐름도 전분기 대비 무려 14.7%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같은 장소에서 많이 오고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진율이 25.5%가 전분기였는데 28.4%가 됐고요. 3분기에도 신규 점포가 39개나 오픈하면서 현재 50개 미국 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16개 주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커갈 일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더치브로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겠지만 지금 스타벅스의 전체 평균 매장의 면적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고 있고 매장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방문자 수라든가 매 점포당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이게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더치브로스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일 점포 매출도 4%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만 달러가 예상치였거든요. 그렇지만 1.5에서 1.5억 달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는 회사임에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흑자가 했더라도 아주 미천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는 워낙 이제 국내에서 많이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추가적으로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의 테슬라를 누리는 것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있었고 이미 사라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기업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순수 전기차 회사 두 회사밖에 없다. BYD랑
지금 테슬라밖에 없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유명한 것은 결국 뒷배에 아마존이 있다는 것.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상당히 SUV에서 트럭 위주해갖고 상당히 고가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예상보다 약간 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괜찮았네요. 부분, 예.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손실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비안의 트럭을 보통 3년에서 4년 기다린 분들이 했고요. 리비안 트럭 같은 경우가 이제 대당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부터 나가거든요.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리비안이 지금 5만 2천 대가 연간 생산 대수가 계산됐었는데 5만 4천 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생산 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투자 의견은 골드만삭스는 투자 기능을 중립이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오늘 올리기도 했어요. 23에서 25달러 내렸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늘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두 곳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익이 나더라. 손실이 줄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크게 날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예지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리비안만 하더라도 이게 트럭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직 미천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루시드만 하더라도 이게 스포츠카 같은 아주 고급차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계를 보면 테슬라를 보면 모델 S급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뭐 한국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양계 이런 분들이 워낙 디자이너들 당연히 참여해서 홍가이망이 넘쳐나는 걸로 얘기하는 건데요. 루시드는 약간 리비아랑 다른 스토리를 했는데요. 주당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8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이 1.4억 달러밖에 안 나기 때문에 훨씬 적게 나왔고요. 생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아까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리비아는요.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00대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8,000에서 8,500달러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루시드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거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연초의 목표는 이게 12,000대부터 출발했고 작년에 더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생산 대수의 목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생산 공급에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의견도 좀 한두 군데 내린 것이 아니라 투자 의견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내린 것이 많겠고요. 특히 이게 워낙 적자 회사인데 이 정도에 갖고 그 투자 의견 내리지는 않거든요. 보통 예. 웬만하면은요. 예. 이게 불과 5달러짜리 목표인데 투자 의견 내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RF라는 곳에서는 바이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버렸고 켄터라는 곳에서는 매수해서 또 중립 10달러에서 6달러로 목표 주가를 또 내렸고요. 오늘 또 세 군데에서 보면 그 리담 같은 경우 여전히 매수 견을 갖고 있지만 예. 9달러에서 5달러.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높이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못 맞추는 것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생산의 가이던스를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전기차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으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을 버는 회사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돈을 벌지 않는 회사가 결국 좀 상장 폐지 가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워크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워크의 그런 허상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겠죠. 언젠가 되겠으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하시고 비중 큰 것은 돈을 잘 벌고 앞으로 더 벌 거. 여기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워크의 사례가 분명히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의 사례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두 종목 모두 본장에서 오늘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서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스테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